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여전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을 먼저 보시면 다우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3% 빠지면서 31,375선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11%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3,911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올라줬는데요. 0.14% 오름세 나타나면서 14,007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주제를 어제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연휴를 앞둔 만큼 또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증시는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옵션 만기를 맞은 만큼 또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은 또 좋지가 못합니다. 엿새 만에 다시 또 4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44명입니다. 연휴를 앞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도 등락에 계속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3,083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9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1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332종목이 오르고 있고 502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83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8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를 보시면 외국인은 232억 원, 기관은 1,009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1,208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649억 원, 기관은 37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 1,150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보다 지금 빨간불이 켜진 종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주가 역시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오름세는 1%대, 그리고 카카오는 3%대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대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어제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를 연간 160만 대로 늘리고 새 수익 모델인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밝혀줬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오랜만에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어서 골판지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양제지가 골판지 원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골판지주들이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골판지주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먼저 영풍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제지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지금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6.68%, 51%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아세아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제지는 지금 2%대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44,150원, 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장 초반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지금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1%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HMM은 10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지만 2%대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골판지 주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대림제지입니다. 대림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제지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1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50원, 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림제지의 경우에는 실적 호조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삼보판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판지는 장 초반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지금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대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1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들은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러시아 백신의 수탁 생산 계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두 가지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수 앱지스와 바이넥스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 앱지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지스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23%대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넥스의 주가도 보시면 10%대 급등세 나타내줍니다. 29,900원, 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동양파일입니다. 동양파일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력 사업인 콘크리트 파일 업황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에 먼저 지금 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는 만큼 오르는 업종은 적은 상황입니다. 종이 목재와 서비스업, 운수창고,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은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증권, 기계, 보험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기기와 종이목재, 일반 전기전자, 오락문화에서는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더 많은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비금속과 방송 서비스, 금속, 건설,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카카오와 기아차, LG화학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도 오늘 이렇게 한복을 맞춰 입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또 저희가 인사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네,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네. 위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가요? 뭔가 진지하신데요, 지금. 아니, 노래입니다. 노래. 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쳐드릴게요. 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주식은
상한가래요. 오, 와 가사까지 바꿔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네. 아, 상한가 네. 하셔야죠. 새해는. 상한가 해야죠. 네, 맞아요. 새해 지나면서 저희 또 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네. 불러주셨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셔서 상한가 조만간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그 전략은 저희 방송과 함께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처음 주제로 아무래도 연기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기금이 어제 기준까지 보면은 지금 3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보니까 장 초반이라서 그럴까요? 97억 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보합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연기금이 지금 10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는데요. 네. 많이 팔았어요. 진짜 많이 팔아서 이 국민이 국민연금의 물량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이란 건 이제 개미들이죠. 동학개미. 국민이 국민연금의 물량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야, 이게 지금 연기금 10조 팔았는데 30조까지 더 추가로 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30조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코스피가 오늘도 좀 떨어지는데 오늘은 좀 연기금이 좀 사는 모양새긴 한데 네. 이게 최근에도 보니까 연기금이 살 때도 가끔 순매수도 있었지만 네. 또 금방 순매도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꾸준히 좀 지켜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아무튼 이 6월까지 연기금이 좀 30조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객 예탁금이 66조 원 정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기금이 이렇게 30조 원을 덜어내더라도 그 고객 예탁금 66조 원이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저점에서 매수로 이제 막아내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하죠. 근데 야, 이게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월 달에 74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 66조까지 빠졌는데 이게 이제 설날 끝나고 나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이 실망 매물, 그러니까 증시가 오늘도 좀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최근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최근에 이 증시 실망 매물이 나온 게 동학개미들이 그동안은 주식 투자를 1년 동안은 굉장히 좀 진짜 투자다, 진짜 투자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약간 자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느끼는 게 저는 기아차, 애플카 이 사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아차가 15% 폭락을 했었죠.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그동안 한 6개월 사이에 대형주가 이렇게 15% 하루 만에 폭락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거의 대형주들은 오르기만 했었죠. 뭐 LG전자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런 식으로 대형주들은 오르기만 하다가 대형주 기아차가 15% 폭락을 하는 이런 마치 테마주인 마냥 테마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투자했는데 도박 아닌가? 약간 이러면서 돈을 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 공포 심리가 앞으로 계속되면 66조 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66조가 연기금 30조 매도 물량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막고 66조 더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기아차처럼 이렇게 15% 떨어졌는데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또 최근에 삼성전자도 96,000원까지 갔다가 8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대형주들이 폭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장세가 완전 3,000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장이 나왔을 때 그 66조는 혼비백산 해가지고 약간 오합지졸 금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정확한 정예군은 아닙니다. 정예군은 아니고 약간 예비군인데 예비군도 잘 훈련된 예비군은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군이 명령하면 병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후죽순 막 빠져나갈 것 같아요. 하락장이 크게 닥치면. 그러면은 저는 66조 중에서 지금 만약에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서 2,600, 2,700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뭐 한 20조 원? 20조 원 정도만 받쳐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자, 그러면은 30조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연기금 물량이 커서
약간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증시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연기금은 왜 계속 매도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기금이 우리나라 사실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네. 연금, 기금 이런 건데 국민연금인데 아니 이런 연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 국민의 노후를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부동산도 세금, 양도소득세, 보유세 엄청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노후 준비하려고 이쪽 넘어왔는데 이것도 방해하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연기금이 국민 노후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비통한데 어쨌든 연기금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은 포트폴리오 재조정, 비율 조정이죠. 비율 조정인데 국내 연기금은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금도 투자하고 달러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자, 그 중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 한 20%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자산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 부문 내에서 국내 주식이 19.6%나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6%대로 줄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2021년까지 와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제가 봤을 때도 이 급등한 걸 보면 정말 마치 테마주가 급등하는 것처럼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연기금도 어느 정도 느껴서 좀 빠져나가려는 엑시트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율 조정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보면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개인들이 일단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요. 네. 요즘 개인들이 좀 약간 이중적인 게 네. 공매도 많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공매 싫어하는데 인버스는 항상 상위권 1위 아니면 2위더라고요. 매수. 그래서 지금 인버스를 많이 좀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인버스 쪽으로 많이 엄청나게 돈이 또다시 이번에 하락장은 찐이다 해가지고 인버스를 사들이는데 곧버스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곧버스랑 인버스는 시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생 상품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만약에 지수가 3,000에서 인버스를 했다. 그러다 2,800까지 떨어졌다 다시 3,000 오면은 3,000에서 10,000원에 샀던 그 인버스가 다시 1년 뒤에 3,000 다시 돌아와도 10,000원이 아니라 9,500원, 9,000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왜냐하면 비용이 ETF는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렇죠. 비용이 네. 아까 파생상품 기초로 한다고 했는데 롤오버라는 게 있어요. 뭐 5월물, 7월물 계속 바꾸면서 롤오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인버스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만약 단타로 진짜 단기 투자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사도 괜찮으신데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단타를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다 이러시는 분은 인버스 하셔도 되지만 안 돼요. 그거 여러분의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중 조절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랑 이런 삼성전자 이렇게 뜨거웠잖아요. 네. 그러다 이렇게 내려앉고 뭐 셀트리온도 한참 핫했다가 약간 지지부진하고 테슬라도 지금 약간 옆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폭락은 네. 아닌데 지지부진한데 이런 너무 지금은 과열된 핫한 종목, 뜨거운 종목보다는 그래도 약간 소외된 종목들, 소외된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재편성 무조건 소외된 것만 다 사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소외된 거 사면 거래량도 별로 없고 해서 나중에 좀 물리면은 너무 큰 금액 들어가면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외된 것도 좀 하고 좀 약간 핫한 거 비중을 약간 줄이고 핫한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약간 포트폴리오 네. 재편성,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기금이 아까 좀 파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개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연기금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어제까지 31거래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수로 조금 전환을 하긴 했지만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저희들 역시도 지금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도 재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황 브리핑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어제 또 갈아치웠잖아요.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야, 이거 비트코인 5천만 원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5천만 원. 이게 이제 차 한 대 거뜬히 뽑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까지 돼서 상당히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거래소들에서 다 그렇게 일제히 나오고 있고요. 뭐 약간 거래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원래 이 주식은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 하나지만 비트코인은 뭐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등등 여러 개 많죠.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4,924만 원, 뭐 그리고 빗썸에서도 뭐 4,998만 원 해가지고 다 5천만 원을 대략적으로 넘어선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공시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종목들이 이슈로 움직였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이렇게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일론 머스크 님이 테슬라의 수장이시죠. 네. 이분은 저는 옛날부터 되게 쭉 관찰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쇼맨십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좀 약간 네.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 예전에 전기차 나왔을 때도 이렇게 직접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 회장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것처럼 이슈 몰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예전에 10만 원, 예전에 비트코인 가장 가격으로 쌀 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그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좀 내려갔던 적이 있는 것 근데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심지어 저 비트코인 방송을 찍었었어요. 다른 타 방송사에서. 아. 제가 대한민국 비트코인 제 1호 전문가입니다. 진짜로. 공식 프로그램으로. 그때 이런 주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트코인 공식 프로그램이었어요. 오. 그것만 한 네. 20분 했는데 네. 그 1호 전문가예요. 진짜 대한민국. 저한테 그 자부심이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어? 그 전에 피자 한 판. 피자 두 판. 피자 두 판이요? 그러니까 피자가 네. 이제 피자 한 판 2만 원이라 그러면은 네. 피자 두 판이 4만 원? 한 개. 네. 근데 이게 5천만 원 갔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어.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예전에 그게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한 개 팔아서 피자 두 판 시켰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네네. 근데 이거가 그때 그 당시엔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걸 네. 캡처해가지고 야, 이 사람 피자 두 판이래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떠올렸더라고요. 그거를. 오. 최근에 떠올렸는데 뭐라고 하면 그때 먹은 피자 두 판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오. 뭐 이런 식으로 뭐 허세 글을 또 올렸는데 네. 아무튼 피자 두 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비트코인이 급등해가지고 이게 테슬라가 좀 그때 안 사고 이제서야 네. 사는 게 좀 약간 의심스럽고 저는 그래서 약간 이분이 쇼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왜냐면 비트코인 1호 전문가시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산다고 해서 원래 4천만 원대가 갑자기 5천만 원대까지 또 급등했거든요. 네. 걔네가 이렇게 얼마나 샀으면 1조 7천억 원을 샀어요. 그래서 4천만 원대가 됐다는 것도 최근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네, 봤던 것 근데 같은데. 1조 7천원 사니까 이게 비트코인 저 사람도 인정하니까 우리도 사자. 그래가지고 약간 막, 그런 심리가 있죠. 또. 몰려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이 좀 떨어지는 게 저 지금 주식이 요즘 또 떨어지잖아요. 네. 이 주식 자금이 또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 어. 뭐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계속 몰리거든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갔다가 또 비트코인 갔다가 다시 뭐 부동산 갔다가 채권 갔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금으로 갔다가 또 금으로 급등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네. 그냥 달러로 그냥 돈으로 사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사도록 추진한다. 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가 5천만 원이면은 테슬라가 만약에 테슬라가 1억이라 쳐봐요. 네. 그럼 비트코인 두 개로 네. 테슬라라고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실제로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여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미국 정부가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달러를 지켜야 되거든요. 네. 달러 약세되면은 걔네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데 이게 약세되면은 미국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좀 한판 붙지 않을까. 어. 뭐 이런 예상까지 좀 추가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정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트코인 거래 대금에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기준점이 또 있을까요? 네, 원래 비트코인은 과세를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사고 팔아도 수수료는 이제 거래소에다 내는데 네. 이 세금이 없어가지고 양도소득세도 없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주식 양도소득세 막 하면서 그때 1년에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면은 뭐 양도소득세 20% 매긴다 그러잖아요.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하고 비트코인 없는데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심해요. 양도소득세 이번에 기준이. 아니 주식은 이제 5천만 원 이상이면은 20% 매기겠다. 이게 2022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250만 원만 수익 달성하면은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주식이 5천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왜 주식은 5천만 원이면서 우리는 250만 원이야. 아니, 그동안 세금도 안 매기고 하면서 그 자산 가치로 취급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 붕괴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 자산 여기에다가 250만 원을 수익을 내면은 20%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250만 원까지 딱 수익 났다. 그러면 세금 네. 안 물어요. 네. 0입니다. 근데 250만 원 넘어서 3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250만 원까지는 안 물고 300에서 250 뺀 5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예, 20%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도 세금 매기고 이번에 뭐 맥주 이런 데다가도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세율도 매기고 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지금 세수 증대가 목표인데 어쨌든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좀 세금이 되기 전에 빨리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시던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주식 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비트코인 저는 그 비트코인 지금 투자라고 권장 안 드려요. 네. 근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좀 주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간접 투자가 대표적으로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대성 창투, SCI 평가 정보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비덴트랑 저 우리기술투자 이 두 종목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비덴트부터 살펴보시면요. 네. 거래소가 여러 개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등 있죠. 네. 근데 이제 빗썸의 지분은 10%를 보유한 게 비덴트입니다. 그래서 비덴트가 최근에 또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다. 5천만 원.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소가 이제 이게 핫해지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주식 거래대금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1월에는 정말 많은데 50%, 57% 줄었습니다. 거래대금이 2월에.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거래대금이 늘었거든요. 네. 최근 2월 들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몰린 거죠. 거래량이 늘으면서 그러면 거래량이 늘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거래소죠. 그렇죠. 수수료를 받고 네. 하니까 지금 아직 세금은 없지만 수수료는 계속 챙기니까 그러면 비덴트가 그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빗썸의 모회사니까 빗썸의 수수료 챙겨가고 그래서 비덴트가 좋다 이렇게 보고 우리기술 투자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주주예요. 그래서 이 두나무 업비트를 우리기술투자가 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빗썸 했는데 요즘은 또 업비트가 또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어느 거래소가 최고를 달린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만약에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조금씩 해가지고 좀 배분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SBI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T사이언틱 잘 몰라요 이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덴트랑 우리기술투자 두 개만 알아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잡다한 종목들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IOK도 있고 뭐 제이시언 시스템도 있는데 저는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이 두 가지만 조금씩 분산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거래대금 수수료로 만족스럽게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또 테슬라의 호재에도 힘입어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관련 주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비덴트와 우리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KR모터스와 SK케미칼입니다. 먼저 KR모터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모터스는 신동환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KR모터스 1,350원 고점에 물려버렸습니다. 호재는 많은 것 같은데요. 전 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KR모터스 오늘 시가는 1,175원이었고요. 지금은 1,095원, 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는 전기차 대주주. 이제는 전기차 대주주. 네. 네, KR모터스가 원래는 이 내연기관 차가 주력이었어요. 그래서 50cc부터 850cc까지 다양한 이런 이륜차, 내연기관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를 이제 또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전기 이륜차를 양산하고 시작했고 2009년부터 전국에 1,100개 유통망이 있고요. 유럽, 미국, 동남아, 남미의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린 모빌리티라는 여기에 최대 주주가 됐거든요. 최대 주주가 돼서 여기가 이제 바로 아까 전기차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 선도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고 밝혔기 때문에 굉장한 이 그린 모빌리티가 전기차 쪽으로 이 입지가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그린 모빌리티 2012년에 설립됐는데 그 국내 최초로 환경부에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이 됐고요. 뭐 IoT 이런 데 강자입니다. IoT는 사물 인터넷인데 요즘은 사물 인터넷이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차 하려면은 신호등과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모든 사물의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차량 관리, 소셜 플랫폼 등등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KR모터스가 이제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랐었던 이 그린 모빌리티는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았는데 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과 삼성벤처투자, 포스코 기술투자 이런 막강한 이런 협력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유망 기업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좋은 것까지 이때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안 좋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아직도 적자고 순이익이 계속 적자나고 유보율이 마이너스예요. 이건 유보금이 마이너스면 여러분들이 쌓아둔 통장이 여러분들이 이 통장이 있으시냐? 적금, 예금 적금 하면서 주식 예금도 있어야 되고 주식 계좌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을 텐데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예금 적금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상황이면 빚만 있는 겁니다. 부채가 200%가 넘어가는데 유보금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적상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일봉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등락이 엎치락 뒤치락 있는데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 떨어졌죠. 여기서 언제부터 떨어졌으면 2016년부터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런 모양의 차트는 좋아합니다. 여기서 올라서면서 한 점에서 모아지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회사 나름이에요. 이 회사는 지금 유보율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위험이 있어요. 3월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3월에 거래 정지랑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네. 이 금감원이랑 이제 금융감독원 여기서 많이 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이거 사신 분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네. 이 종목은 약간 그런 후보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올해는 잘 버텨낼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셨던 분은 사실 좀 비중 축소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조금씩 매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왜냐면 유보금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좀 돈을 실적이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다음에 이 고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간에 쌀을 이렇게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매도 권장을 드리고 나중에 고간을 채워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미련이 남았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요거는 매도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R 모터스에 대해서 이제는 전기차 대주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재가 있는 부분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매도를 권장한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프리드로우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SK케미칼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45만 원에 비중 15%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SK케미칼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만 7,5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3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부탁해 SK바이오사이언스. 부탁해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종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새로 신규 상장 이제 하는 종목인데요.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가 SK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최대주주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분명 이거 IPO는 흥행합니다. 네. 왜냐하면 SK바이오자 바이오팜이 전례로 엄청난 흥행을 거뒀고 바이오자 들어간 거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SK도 좋아하죠. 그래서 분명히 흥행 코드 키워드를 두 가지 갖췄다. 네. 바이오 좋아하고 SK 좋아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최대 주주로 이제 엄마기 때문에 SK케미칼 엄마기 때문에 아들한테 부탁해 하는 것처럼 부탁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SK케미칼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패닉이라기 보다는 엔데믹이 돼버렸어요. 엔데믹. 엔데믹이 네. 뭐냐면은 엔드 있죠. 엔드 끝. 네, 네. 끝나지 않는다. 엔들리스 이런 것처럼 끝나지 않는 어. 풍토병. 그러니까 우리가 풍토병이 굉장히 많죠. 뭐 독감이라던가 감기도 다 풍토병이고 뭐 일본 뇌염 등등 뭐 말라리아. 네.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요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걸 완전히 병을 없애긴 힘들고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독감 같은 뭐 폐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꾸준하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SK케미칼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2,166억 원 샀고 기관이 538억 샀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952억으로 전년 대비 SK케미칼이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수급이나 재무제표 상황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인데요. 요거는 지금 차트상 굉장히 많이 올랐죠. 차트에서 올라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데 다시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제 2월, 3월에 이제 3월 18일이었나 아무튼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거래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분명히 한 번은 그 이슈를 탑니다. 예전에 SK바이오팜이 그랬을 때 그 그냥 SK 보통주, SK 우선주 있죠. 이게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 3월 중순에 매도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네. SK바이오팜 상장했을 때 그때 SK도 급등했다가 금방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 급등했을 때 한 번은 급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급등했을 때 매도를 그때 3월 중순에 매도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호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표적인 IPO 기업으로 지금 어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호재가 있으면서 급등한 이후에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